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좀 부끄러운 저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목 보셨다시피 저는 어떻게 감독이 됐는가 좀 많이 부끄러운데요. 그리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소재, 이 주제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서두에 꼭 이 말부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 목적은 이것을 보시는 특히 조 선수에 하시면서 감독이라는 직업을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감독이 되는지 또 어떤 경로를 했는지 그런 정보를 알고 싶은 부분이나 또는 많이 힘든 일에 지쳐 계신 분들에게 사실은 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좀 힘이 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지금 이 말하는 이 순간도 사실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자, 얘기를 풀어볼까요? 저는 1998년 지금은 현대중공업에서 기술교육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훈련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때 당시가 IMF죠. IMF에 회사 망하고 갈 곳이 없어서 현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친척분의 소개로 기술교육원에 들어가서 6개월 수료하자마자 친척분이 소개해서 조선소 안에 있는 현역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현장 막내죠. 그 당시 때도 젊은 사람들은 3개월을 버티기 좀 힘들어하고 대부분이 조선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나이가 제일 어린 쪽에 속했고, 그리고 좀 대우받는, 쉽게 말해서 막내라고 귀여움받는 그런 식이 아니라 청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저 치부사 보조, 그리고 어깨 넘어서 기술 배워가면서 도면 보는 법 배워서 치부사, 그리고 현대에서는 공정기사라 그러고 대우나 삼성에서는 라인 QC라고 합니다. 이제 공정 라인 QC 업무를 했었죠. 이게 회사에서 몇 년간 지켜보고 한 2, 3년 정도 지켜보고 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관계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좀 좋다 보니까 막내라고 보통은 한 6개월 지나면은 거의 다 나가는데 이 친구는 1년 넘도록 2년이 다 넘어가도록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 좀 그때부터 좀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에서는 공정기사로 승진 발탁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 제가 공정기사 그리고 검사반 반장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 좀 옮기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옮겨가면서 업무를 보다가 2003년에 현대중공업 품질검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조선소에 계신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품질검사원으로 자리를 옮기려면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영어는 돼야 돼 라는 자격 요건이 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담당 부장님하고 저하고 1대1 면접을 봤었는데요. 두 가지 면접을 봤습니다. 하나는 기술 면접, 구조 용접과 관련된 기술 면접을 봤었고요. 뭐 물어봤는지까지 기억해요, 사실은. 근데 말을 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영어 면접도 봤었는데요. 영어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제가 그 면접 들어가기 전에 그 예상 문제를 좀 만들어서 무엇을 물어볼까? 그것을 예상하고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였어요. 제가 준비했던 영어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면접에 지나갔었지요. 그리고 합격해서 2003년부터 현대중공업의 품질검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었고 2004년에 대우조선해양의 경력사원으로 지금 DSEC이라고 그러죠. 자회사
기색자회사의 경영사원으로 회사를 옮겼다가 2006년에 회사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자막으로 제 이력을 같이 넣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한 몇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자, 특히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라인 QC나 공정에 계신 분들 잘 아십니다. 근무하면서 영어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또 감독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라서 더더욱이 영어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상당수의 감독들이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럼 영어 할 일이 없는데 제가 품질검사원 면접 갈 때 영어를 준비해갖고 갔지 않습니까? 영어로 또 말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품질검사원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현대에서는 공정기사 할 적에는 그 당시는 검사 수행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쁘지 않는 이상은 같이 검사 수행을 했었는데, 검사에 나왔던 담당, 그 당시 제가 FPSO 헐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냥 검사 수행하면서 검사하러 오신 현대중공업의 검사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나이도 젊은 놈이 평생 여기 현장에서 굴러봤자 뭐 잘하면 현장 소장하겠네. 그런 것보다 야, 우리 쪽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야, 품질검사만 해볼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조선소 들어가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적에 제가 꿈꾸던 직업이 지금의 제 일, 감독관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감독이라는 직업이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더더군다나 감독이 되는 경로가 어떤 경로인지, 어떻게 해야 감독되는지, 뭐 자격 조건은 뭔지 전혀 모르던 때였어요. 근데 막연하게 품질검사원이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감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분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검사 수행만 하시던 분이 저보고 너 품질검사원 되지 않을래? 물어보시길래 제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품질검사원 면접을 볼 수 있는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씩 그런 말 합니다. 나를 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눈은 있다. 진심으로 일을 하라. 인간관계도 진심으로 대하라. 가식적으로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을 한 번씩 하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묵묵하게 제 일을 하다 보니 그냥 조용히 저를 지켜보시던 어느 분이 그렇게 그 당시 때는 상당히 어려운, 참 붙잡기 힘든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영어죠. 공정기사 하면서 영어 쓸 일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시작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좀 우스운 계기인데 검사반 반장할 때예요.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인 감독관인데 이름이 조지라는 친구였어요. 나이도 그때 당시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한 감독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당히 어린. 근데 이 조지라는 감독은 와서 검사하는 검사 포인트가 뭐냐면은, 조선소 분들, 특히 용접에 관련된 분은 아실 겁니다. 피놀만 찾아요. 물론 검사를 준비하면서 피놀 찾아서 많이 없애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가 저보고 하는 말이 피놀 3, 리젝트. 그 말은 야, 피놀 3개 나오면은 그럼 불합격이야 라고 하면서 검사 시작해서 딴 거 안 보고요. 구조 용접 감독관이면은 도면 보고 도면대로 작업이 됐는지 봐야 되는데 도면도 보지도 않고 오로지 용접 비드만 보면서 피놀만 찾아요. 그것도 성능 좋은 랜턴 비춰가면서. 그렇게 검사를 하다가 피놀이 하나 나오면은 옆에다가 숫자로 넘버 1 이렇게 적습니다. 두 번째 나오죠? 또 넘버 2 적어요.
세 번째 나오죠? 넘버 3 적고 검사 중단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버려요. 제가 그 검사를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야 이거 검사 좀 합격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를 하다가 이 친구 미국 친구니까 검사하는데 옆에서 말을 시키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검사 이 피놀 찾는데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요. 어떻게 이 말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하고 우리 큰애가 막 태어나던 해였는데 태어나고 난 뒤였는데 큰애가 태어나기 전이구나. 결혼하고 가장의 자리로 가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야, 가장의 의무는 무겁지 않느냐라는 그 말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전 찾아가면서 눈으로 얘기하고 그게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라디오에서 1시간짜리 영어 방송 라디오 듣고요. 퇴근에 오면은 사실은 뭐 영어 관련된 TV 프로그램, 뭐 EBS 프로그램을 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따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품질 검사원이 될 거라고 계획도 없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의도치 않게 정말 사람 한 날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처럼 제가 가로 속의 내용처럼 아무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런 기회가 왔었고요. 그리고 또 저도 모르게 지금 감독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제가 검사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아는 조선소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현대에서 1세대에서 거의 은퇴하시던 분들 그분들한테 저는 솔직한 말로 벽을 넘어간 친구라는 표현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든 거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겠죠.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검사 가서 한 번씩 하는 말이 거짓말 하지 마라. 나 이거 해봤다. 그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를 오늘 한 이유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힘든 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지금 조선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암담한 미래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조선소 감독 이렇게 포털에서 치니까 뭐 다 안 좋은 얘기, 인간성 나쁜 감독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던데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묵묵히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기회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 대해서는요, 한국과 다른 국가 조선소들과의 비교입니다. 기획하고 있는 게 싱가포르, 중국, 미국 조선소들과 비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이 세 국가 조선소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 제가 받았던 느낌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의 비교. 지금 제가 첫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는 싱가포르 조선소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게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이고 또 때로는 주관적이게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조선소 근무자분들 힘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마무리로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힘이 되고요.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